동대부여고 학생들은요, 시험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주에 끝내려는 마음, 그 주에 외우려는 마음으로 초반부터 조금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자국어학원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성입니다. 네, 오늘은 2023학년도 동대부여고 2학년 설명회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 설명회에서는 동대부여고 2학년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요, 올해부터 동대부여고 2학년에 언어와 매체가 편입됐다는 점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학년이 화법과 작문, 3학년이 언어와 매체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2학년에 언어와 매체가 들어왔고 이제 화법과 작문은 3학년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부여고는요, 2학년 작년 시험 난이도가 1학년 때와 조금 비슷했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학년과 2학년이 모두 평균이 72점 정도 나왔거든요. 좀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늘 그렇듯 동대는 1, 2등급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편이고 그 면학 분위기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내므로써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 4개씩 묶어서 그 4개의 작품을 한 번에 비교를 한다든지 혹은 외부 지문을 낸다든지의 장치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는 편이고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편이죠. 또 이러한 경향은 2학년 때도 이어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동대부여고는 시험 범위가 조금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는 많지 않지만 추가 프린트가 시험 직전 주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도 계속 시험 직전 주까지 프린트가 나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이 흐름 역시 2학년 때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범위가 많다,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마음을 조금 다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동대부여고는 서술형에서 디테일함을 묻는 문제들을 자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 대한 주제를 쓰시오. 그러면 그 작품의 주제가 3개가 있다면 그 3개를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쳐준 식으로 써야 하고, 만약에 5개가 있다면 그 5개를 모두 다 쓰는 식의, 어떻게 보면 정말 너 다 외웠니? 이것까지 외웠니?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 조금 특징이고요. 따라서 되게 조금만 외워야지, 아니면 중요한 것 같은 것만 외워야지, 이런 식의 태도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대비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요? 네, 동대부여고 학생들은요, 시험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험 범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짧게는 6주, 길게는 7주 정도 내신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초반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 라는 마인드를 갖는데요. 그렇게 하면 동대부여고는 시험 직전까지 프린트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앞서 나간 진도는 그 주에 끝내려는 마음, 그 주에 외우려는 마음으로 초반부터 조금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혹은 외부 지문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대부여고 학생들이 정말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도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결국 모의고사를 풀듯이 낯선 작품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신 때만 바짝 공부하는 것으로는 외부 지문 활용 문제를 맞기가 힘듭니다.
따라서요, 필수 시조 같은 거 평소에 공부하시고 이렇게 방학이나 혹은 시험 중간에 여유가 있으실 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공부하시면 내신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또 어려운 문제들도 훨씬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언어와 매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학년이 화법과 작문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공부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언어와 매체란 말이에요. 언어와 매체는 쉽게 얘기해서 문법이죠. 문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 그에 더해서 암기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요, 언어와 매체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몰랐던 문장 혹은 내가 놓쳤던 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발견한 실수들 혹은 내가 몰랐던 점들을 오답 노트를 만드셔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 공부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문학이나 혹은 다른 화작과는 조금 결이 다른 공부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요,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한 오답 노트 만들기, 그리고 그 오답 노트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동대부여고 시험 경향 그리고 시험 대비 자세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준비하셔서 2학년은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